우천시가 어느 도시죠? 김효성 기자님. 네. 제가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는 들어봤어요. 근데 우천시는 중국 어디에 있는 도시입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우천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화제가 된 어린이집 교사의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예. 어린이집에서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서 학부모님들께 가정통신문 하나를 이렇게 전달을 하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천시 어디 장소로 변경됩니다. 라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었어요. 야외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 비가 오게 되면 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소가 그거에 대한 공지였는데 이것을 본 학부모님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문의가 왔네요. 우천시에 있는 어디로 장소를 바꾸는 건가요? 그런데 우천시가 어디에 있는 도시죠? 라는 질문이 돌아왔다고 하네요. 예. 오늘 것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가정통신문에 반드시 이 우천시가 등장을 하는데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웃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우천시라는 말은 뭐 많이 양보해서 평소에 저희끼리 그냥 대화할 때 쓰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데 평소에 대화할 때 쓰는 말까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분은 이제 9년차 어린이집 교사로 있으면서요. 정말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섭취, 급여, 일괄 이런 말을 쓰면 학부모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서 꽤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예. 보통 뭐 이런 거를 뭐 섭취해라 또는 뭐 급여하겠다, 일괄적으로 뭘 통보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정말 일반적인 이야기인데도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고 하고요. 특히 무엇을 금합니다, 금지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면요. 금이라서 제일 좋은 줄 알기도 한다는 금합니다가 겁니다. 금이라서. 보통 아이들 뭐 장난감이나 이런 거에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이들이 섭취하면 안 되는 거에 섭취를 금합니다 써 있잖아요. 예. 자칫하면 정말 사고가 날 수 있겠다라는 걱정도 듭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한자 시간에 아이들이 다 자더라고요. 이게 한문 시간에. 그래서 왜 자냐를 했더니 이거 한문 알아서 뭐 어디다가 쓰느냐. 차라리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외우는 게 낫다. 근데요, 우리말의 한 70%는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을 모르고서는 정확한 우리말을 구사하기가 어려운데 글쎄요, 이 참 슬픈 일입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걸 웃어야 될지 참 우려야 될지 이런 사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가정통신문에 소풍날 중식 제공, 이제 점심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중식. 예, 근데 학부모들이 왜 중식 줘요? 한식 주세요. 한국 음식 주세요. 중국식이라고 생각하는 네, 거군요. 이런 또 문의가 온다라고 하고 예. 교과서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반납하세요. 사서 선생님. 왜 도서관 가면 이제 선생님도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사서라고 하니까 직접 사서 구매해서 반납하는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참 정말 이게 웃기가 어렵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예. 아니 사과하는데 왜 심심하지? 진지하게 사과해라. 이런 예. 말도 나온다고 하고요. 한 대학가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대학생들 금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금요일까지 제출하는 그런 예. 에피소드도 전해집니다. 참 이게 한문을 글쎄요, 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중국 사대주의로 인해서 뭐 한문을 강제로 쓰고 외워둔 시기도 있었죠, 조선 시대. 그 시대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우리말 쓰임 자체가 많은 말들이 한자어로 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젊은 분들이 이 한문을 모르고 이렇게 쓰나 싶기도 합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이 문해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단어를 막 쪼개가지고 앞자만 따가지고 막 쓰는 게 유행이고 그건 또 우리 같은 세대가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세대 간의 대화 소통이 안 되겠어요, 우리말인데도. 이미 세대 간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더 벌어지면 예.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 그전에 어느 정도 바로잡을 필요는 있어 보이고 앞선 사례들 보면서 저도 사실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모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단순히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다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장 시끌시끌했던 사례가 바로 지난 4월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배우 모집 공고글이었는데 시작은 평범한 구직글이었습니다. 구직 공고를 하면서 모집 인원 땡명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라고 예. 구직 공고문을 올렸더니 그 반응이 0명 뽑을 거면 왜 공고를 올리냐, 사람 놀리는 거냐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땡명 모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써놨습니다. 이 땡명 모집은 0에서 9명까지 한 자릿수 인원을 뽑는다는 의미입니다. 설명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은 왜 그런 이상한 표현을 쓰냐, 쉬운 표현 놔두고 어렵게 말한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땡땡명 모집한다고 써 있으면은 저거 뭐라고 답변이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뽑겠다는 거냐 이렇게 또 항의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이 좀 됩니다. 김민주 평론가님,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고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 뭐 이제 한자 교육 등도 방금 전에 예.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해서 그 문화가 변경된 그런 데서도 좀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우리 그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사흘이라고 했더니 사흘이 3일이야? 4일이 아니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뭐 구체적인 한자어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족이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예. 흔히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어른들과 또 형제들이 많은 가운데 돌아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저절로 익혀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런 기회가 요즘엔 없지 않습니까? 가족의 구조가 핵가족화되고 또 아이들이 그 교육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일정한 통로에 따라서 규격화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문학적 소양이 자라날 기회가 사전에 미리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서 차인표 씨가 낸 이 화제의 소설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소설책도 많이 읽고요. 또 과거 문학책들 같은 것도 좀 많이 읽으면은 좀 문해력도 올라가고 단어의 의미도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꼭 한자를 배우지 않아도요.